8월 23일 금요일 아침 조각 뉴스입니다. 올해 초 광주의 택시 요금이 인상된 지 7달 만에 택시 회사들이 산업금을 올려버려 요금 인상 효과가 퇴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 첨단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샀던 초고층 주상 복합 건물이 교통 영향 평가와 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성적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고등학교가 광주시 교육청 감사 결과에 공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택시 요금이 오른 지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택시 회사들이 다시 기사들의 산업금을 올려버려 요금 인상 효과가 퇴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올해 1월 광주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이 3,300원으로 500원이나 껑충 뛰었습니다. 요금 인상이 시민들에겐 달갑지 않은 일이었지만 서비스가 크게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시민들은 부담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칼치기를 한다든지 택시 승객 김현욱 씨입니다. 그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택시 요금이 오르고 난 뒤 택시 운전 기사들은 그만큼 수입이 많아져 짧은 기간이나마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법인 택시 회사들은 노조와 협상을 통해서 이번 달부터 기본급을 올려주는 대신 매일 회사에 내야 하는 산학금도 인상했습니다. 한 달 기본급을 175만 원으로 평균 57만 원가량 올리고 하루 산학금을 3만 8천 원가량 인상한 것입니다. 회사 측은 최저임금 보장과 주 52시간 근무 등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사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이 요금 인상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반응입니다. 부지런히 해야 되지. 택시 운전기사 김성수 씨입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사람이 얼마나 힘드는데. 광주시는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서비스 하락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단기 아르바이트생 채용 등 불법 편법 운영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고용에 따른 최태조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적발되는 즉시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택시 기사의 생존권 확보 등을 목표로 서울 지역에서는 오는 2021년까지 법인 택시 완전 월급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서 택시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첨단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샀던 초고층 주상 복합 건물이 교통 영향 평가 심의와 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종 허가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만 상인들은 교통체증 가중과 골목상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롯데슈퍼입니다. 롯데는 이 자리에 49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며 지난해 12월 지자체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3차례 수정 지시가 있었고 롯데는 20건의 사항을 수정해 이달 초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상복합 건물 주변 도로를 확장하고 인근 쌍암공원에 차량 1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2층 규모의 주차장을 지어 광주시에 기부한다는 게 수정 사항의 주요 골자입니다. 또 교통영향 평가와 함께 건축 심의도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당초 접수한 49층 건물을 39층으로 낮추고 외부 디자인을 특화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에 들어설 예정인 영화관과 상업시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고층의 주상복합 건물이 지어지면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골목상권도 침해당할 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허가되면 이와 유사한 건물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조권 침해와 주차 문제 등 새로운 도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매출 영향을 받지 김용재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 네트워크 위원장입니다. 심야 일자리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생에 대한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대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롯데 측은 주민들이 주거시설을 상업시설로 오해하고 있고 법정 기준보다 주차장 면수가 많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광산구청에서 용역을 맡긴 상권 영향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평가 내용에 따라 롯데 측이나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성적 비리가 있었다는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고려고등학교가 공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현수막을 건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었고 학부모들까지 가세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고려고등학교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고려고등학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학생, 학부모님들과 시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광주시 문영수 교장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시험 문제 유출과 서술형 채점 문제는 교사의 단순 실수였고 교육청 위주로 교과 과정을 운영한 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율학습 시간에 기숙사생들에게 넓은 교실과 책상을 줬던 건 부득이했지만 바로잡았다고 했습니다. 성적에 따라 영어, 수학 과목에서 수준별 이동 수업을 했고 이게 지침 위반인 줄 알지만 우열반을 운영한 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고려고등학교 문형수 교장입니다. 감사에 대해 교육청은 사과와 시정을 해야 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부적정한 거에 최동림 광주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그래서 부적정이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지고서 이제 징계 요구를 한 거잖아요. 일부 학생들에게만 제공된 문제에서 시험이 출제된 사실은 명백하고 서술형 문제 채점에서도 3년 동안 1,500건의 오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 결과가 억울하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직적인 비리가 있었다는 교육청과 표적감사라는 학교가 대립하는 가운데 전선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를 편들고 나섰고 교육단체는 학교 관리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조선대학교가 신임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조대법인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대학자치협의회가 제출한 총장 후보자 선출 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조선대는 2주 안에 총장 초빙 공고를 내고 선거 운동 과정을 거쳐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새 총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동원 총장의 총장 자격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어서 새로운 총장이 선출되더라도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는 빅그린 산단의 광주 방면 진입도로가 국비로 개설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빅그린 산단 진입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696억 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사업 규모는 빅그린 산단에서 본량 나들목에 이르는 6.5km 구간으로 올해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거쳐 2023년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에 이어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이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의 박광태 대표이사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성명을 내고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첫 대표이사 자리에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선임한 것은 성급하게 법인 출범을 추진한 이용섭 시장의 자충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박 전 시장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노사민정 대타협의 리더십을 갖춘 전문가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광주은행의 전현직 간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감사를 통해서 시험 문제 유출을 비롯해서 각종 문제점이 지적된 광주 고려고등학교가 교육당국과 정면 대결에 나섰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갈등들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 사태를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객관적인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교사 노동조합의 입장을 오늘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전 폭발에 따른 방사능 유출 문제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 인근의 이 바닷물이 우리 해역에 지속적으로 반입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바로 우리 바다에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문제를 지적한 전북 김제 부안 지역구의 김종회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사회 전반이 붕괴 위기에 몰려있는 현실에서 소득을 보장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관련해서 내년부터 농민에게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급 근거가 될 조례 제정에 전라남도, 전라남도 의회 그리고 농민단체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수당 지급에 관련 조례를 직접 발의를 한 정의당 최현주 전라남도 의회 의원으로부터 어떤 갈등들이 있는지 그 이야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이대리, 그때 불렀던 출장 뷔페가 쿠바하우스요. 맞아, 쿠바하우스. 통돼지 바베큐에서 단체 도시락까지 맛도 좋고 직원들 호응도 좋았지?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쿠바하우스지. 출장 뷔페 전문기업 쿠바하우스. 검색창에 쿠바하우스 클릭.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 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화건설. 우리 지역 다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진심을 파는 쇼핑의 즐거움과 안심을 사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8월 오픈.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대학. 만 30세 이상이거나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는 수능 없이 서류 전형만으로. 일학습 병행과 다양한 장학 혜택까지.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 2020학년도 수시 모집. 9월 6일부터 1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도전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염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8월 오픈 예정.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건설. 한우미의 한우. 정남진 장흥 한우. 고소한 한우의 참맛이 살아있는 정남진 장흥 한우는 국내산 조사료를 먹고 자라 고기 맛의 쫄깃쫄깃함이 일품입니다. 역시 신선하고 육질이 좋은 정남진 장흥 한우. 오늘은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입니다. 처서는 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인데요. 절기상으로는 가을이 온 만큼 아침 기온은 25도, 저녁 기온은 23도를 보이며 날씨가 선선합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광주가 30도, 전남 지역이 28도 안팎을 보이면서 활동하실 때 덥다고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전남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출근길 지나면서 교통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암대로 신안교에서 전대 입구 사거리 방향 밀려 지나고 있고요. 경신여고 사거리 방향으로도 교통량 많습니다. 조선대 입구 사거리에서 남광주역 방향으로 지나는데 4분 소요되고요. 봉온대로 예술고 사거리에서 우남 사거리 방향 지나는데 신호 2번 필요합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5도, 습도는 88%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시각 8시 15분 5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유출 그리고 또 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교육과정 운영 부실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고려고등학교가 광주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또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런 시교육청의 감사 그리고 또 학교가 직접 나서서 감사 결과에 반박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학부모들 그리고 많은 광주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광주 교사노동조합 박삼원 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런 고려고등학교의 사태를 보면서 여러 문제도 문제지만 이것을 풀어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광주시 교육청의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7월 5일일 겁니다. 방학 들어가기 전에 기말고사 상황에서 이게 발견된 일인데요. 시험 보고 나서 맞췄나 틀렸나 이렇게 맞춰보잖아요, 친구들이랑. 네네. 그런데 이제 수학시험 문제인데 수학시험 문제 중에서 이건 도저히 못 맞춘다. 학생들은 그런 거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네. 그 문제, 킬러 문제 몇 문제를 이미 미리 풀어본 학생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문제를 학교 쪽에 제기하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려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죠. 그때 7월 8일부터 이제 교육청은 대규모 감사반을 투입하고 한 달 넘게 감사를 벌여서 이달 8월 13일 날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문제가 제기됐던 그 일부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가 미리 누출되었다는 것을 포함한 그 의혹들이 다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됐고 학교 쪽에서는 그 사실이 그 교육청의 감사는 협박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상황입니다. 네,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서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고려고등학교에서는 아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학교 쪽에서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으나 네. 교육청의 감사가 협박이니 조작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난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고려고등학교에서 이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 학교 건물 큰 프랑카드 3개를 걸고 네. 학교 교문에다가 이런 내용을 달았어요. 근조 광주교육 사망 삼가 명복을 빕니다. 성적 조작, 성적 비리 사실이면 학교를 폐교하겠습니다. 협박 조작해서 징계하고 네. 학교 마비시켜 학생들 인생 망치니 기분 좋으십니까? 이런 그 광주시 교육청의 감사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력화하는 조롱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학교 교육기관인 학교의 대응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지금 계약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네네. 그것을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면 최소한 저는 점잖은 언어로 진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학교의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주 교육기관의 대응으로서는 벌성산업이 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교육청의 이번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또 이 점수를 의도적으로 올려준 사실이 없고 명문대 진학 실적을 위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제한하고 또 교육과정이 불리하게 편성 운영한 것은 우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반 학교들도 다 그러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라는 또 문제 제기까지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고려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그렇게 대응하는 것을 보고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 다른 학교가 혹시 그런다고 해서 고려고등학교의 성적 조작이 정당화되는 건 절대 없어지는 아니지 것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른 학교를 감사를 돌입해서 처분할지언정 이 학교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참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학생 학부모를 되게 무시한 그 대응이라고 봅니다. 학부모들도 다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그 문제 제기한 학생이 엄연히 있고 그것이 감사 결과로 밝혀졌는데 그 학생 지금 어떻게 학교 생활하고 있는지 무척 걱정되기도 하고요. 바로 그 부분이 또 그 우려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학교가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는데 거기 학교 구성원으로서 문제를 제기한 학생의 어떤 그 학생의 권리랄지 그다음에 분위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좀 우리 사회가 좀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 위원장님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갈등들이 만들어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이 과도한 입시 경쟁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이 교육 행정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 대학 입시 제도가 상당히 변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그 교사단체나 학부모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달라졌단 말이죠. 예전에 뭐 강제 보충 수업 금지, 자율학습은 진짜 자율로 하자 뭐 이런 것들 주장했는데 그런 주장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학교들이 대부분 다 새로운 교육 정책에 맞춰서 변했어요. 근데 광주 일부 사립학교에서 과거의 그 관행,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침 일찍 등교시켜서 저녁 늦게 붙잡고 있는 것, 토요일, 일요일까지 특별반 동아리 수업을 하는 것 이런 정도밖에 적응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비롯됐는데 또 하나 이제 이런 일들이 뭐 대체로 다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유야말로 시스템의 문제이고 그렇다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들이 교육청의 관할 행정을 대놓고 무시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공립학교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데 사립학교들은 뭐 학교장이나 교원의 징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불법과 비리를 조장한 측면이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대동고에서 그 행정실장과 학교 운영위원장이 문제를 유출한 거나 그 서울 숙명여고의 쌍둥이 뭐 교무부장이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보다 더 죄질이 저는 안 좋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구조적으로 교육 과정에서 이런 것을 묵인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 과정에서 이 비리를 기획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것이야말로 이 구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왜 미리 예견하지 못했느냐. 뭐 다소 방심했던 측면이 있고 저희 뭐 교사 노동조합 같은 데도 이런 일들은 없어졌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발견됐으므로 이와 비슷하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몇몇 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들은 우리 교육청 이번에 뭐 집중 관리하겠다, 고려고등학교를 집중 관리하겠다 그랬는데 이 학교뿐만 아니라 몇 개 그 뭐 선상에 올라 있는 학교들을 집중 관리해서 이런 일들이 사전에 막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입시 제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특정 아이들을 그 입시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편파적으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위에서부터 조직적으로 그 보호 관리해 주는 이런 시스템 쪽으로 그것을 돌파하려는 그런 구조 속에서 발생한 이 비리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임시이사를 검토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임시이사가 이렇게 임시이사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고 해결될 수 있을까요? 고려고등학교는 그 설립자 1987년에 개교한 학교인데요. 그 설립자 1세대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고 이사장님은 원래 학교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뭐 좋아하는 이사장이 없겠지만 특별히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번 고려고 사태에 대해서 학교 법인 쪽에 얘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사장님이 건지하시는지 나는 이게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그 임시이사를 검토하라고 우리 노동조합이 얘기한 것은 그 임시이사는 어쩔 때 교육청에서 파견할 수 있냐면요. 그 이사들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회계부정을 저질렀을 때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하고 이사를 해임하고 나서 임시이사를 하는데요. 또 하나 다른 상황에서 임시이사를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임원 간의 분쟁이랄지 사실상 이사가 없어져 버린 상황, 그것을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사 부존재 상황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질적 이사 부존재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은
이 학교가 지금 그 학교 법인 쪽에 뭐 지도도 먹히지 않고 이런 상황이면 우리 교육청은 그 이사회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서 임시 이사를 검토하고 이것은 그 학교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이 법인 상황을 좀 잘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광주 시민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로 이 고려고 사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해법을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교사노동조합 박사문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일본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해수들이 국내 해역으로 유입됐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는데요. 후쿠시마 인근을 왕래하는 선박이 2년여 동안 현지 바닷물을 우리 해역에 또 방류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듣겠습니다. 김종애 국회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종희 의원입니다. 네, 후쿠시마의 이 방사능 오염 해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지금 그 유입이 됐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요.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인가? 예, 지난 2011년 일본 원전이 폭발했잖아요. 네. 이 영향으로 방사능이 대거 바다에 배출됐다. 이것이 이제 다 인정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평형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평형수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은 일본 해역, 후쿠시마 해역에 오염됐으리라고 보는 해수가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다. 이것이 이번 사안의 큰 문제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배들이 지금 이 평형수 일정 부분 그쪽에서 물을 싣고 들어가서 여기서 물을 퍼대면서 이 배의 어떤 안정도를 유지하는데 그 물이 바로 오염된 후쿠시마의 물들이었다. 그 말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을 문제를 제기하신 근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세슘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 세슘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안전을 엄청 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런 세슘 같은 것이 포함된 이 물질 여러 가지 바닷물들이 이 평형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사나 실태 또 역학조사 이런 것이 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수부에서는 철저한 안전 먹거리를 비롯한 이 해수의 조사가 필요하다. 이것이 본의원이 주장하는 바의 내용입니다. 네. 바닷물이 방류되던 시기에 일본과 국내를 오간 선박들 파악도 그러면 현 정부 해수부는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121척이 지금까지 버려진 평형수는 128만 톤에 이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7년 9월부터 7월까지 올해 7월까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2011년부터 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이러한 방사능이 포함된 평형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뿌려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능 오염도 정말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도쿄 동경올림픽 자체가 지금 참가 여부를 지금 논의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 바닷물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못했다는 이야기. 현 정부에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해수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의원님? 해수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죠.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역학조사, 실태조사가 이행돼야만이 아까 말씀하셨던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도 안전한 식자재 등등 우리 국민들 또 세계의 여러의
운동 선수들이 함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허술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더욱더 선박 평형수 위험성에 대한 대책 또 더욱더 치밀한 상황 인식 이런 것들을 관철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고 그다음에 대책을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많은 청취자분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어떤 대책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도노건이 해수부에 요구한 대책은 네. 평형수를 공해상에서 오염되지 않은 평형수로 교체하는 거. 네.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후쿠시마 지역에서 평형수를 가득 채워가지고 공해상으로 오염이 덜 된 공해상으로 이동했을 때 거기에서 오염된 평형수를 버리고 깨끗한 평형수로 담는 이런 조치를 한 후에 우리 해역으로 진입하는 이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우리 정부가 꼼꼼히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네, 말씀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북 김제 부안 지역구의 김종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연집 화정 골드 클래스 062-227-2278 보감종합건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 자회생상품 공동브랜드 소소드림이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소드림. 자회사업 참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 자회센터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좀 인정을 해달라. 끊임없이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이런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적자도 나오고 힘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농민에게 수당이 지급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우리 사회에 계속돼서 나오던 이야기인데요. 내년부터 농민들에게 이 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민 수당을 지원할 근거가 되는 이 조례 제정을 앞두고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의회 그리고 농민단체 등 세 단체가 막판에 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이시죠. 전라남도 의회 정의당 소속 최현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농민수당이 이제 제도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농민수당 어떤 배경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WTO나 FTA와 같은 국제 자유무역 체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가 농업이라는 것은 아마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농산물 가격의 폭락, 그리고 소득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농업과 농촌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요. 또한 노령화에 따른 지방의 어떤 소멸 위기로 인해서 농민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안전망을 유지해내야 된다라는 네. 것이 중요한 어떤 농정 과제로 대두가 되어 있고요. 네. 이러한 흐름이 그 농민 수당으로 대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이 농업 그리고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들을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또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농민수당을 통해서 좀 보존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수당 지급에 대해서 일단 농가는 반길 것 같은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현실적으로 뭐 농산물 가격의 폭락이라든가 지금 평균 농업소득이 한 1,000만 원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대단히 큽니다. 1,000만 원대라는 게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실은 이제 농민수당 액수가 많고 적고 이런 것보다는 농민으로서 어떤 사회적으로 존중받는다 이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크게 현장에서 반기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영록 도지사께서 농민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실은 밝혔습니다. 근데 최근에 김영록 지사하고 22개 시장 군수들이 농민수당 지급액을 월 5만 원 수준으로 하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조금 많이 실망하는 것이 현장 분위기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경제 구조 속에서 소외받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산품 특히 수출 중심의 우리 한국 경제 시스템 속에서 농업이 좀 더 홀대받는 상황들을 보존하는데 10만 원도 적은데 5만 원으로 깎겠다. 농민들이 상당히 좀 불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일단은 뭐 금액은 좀 차치해 두고요. 네. 실제 그 농사를 짓는 모든 농민들에게 지급이 돼야 된다는 것이 농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조례안처럼 어떤 농가 단위, 농업 경영주를 지급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여성 농민들이 대거 누락이 되고요. 네. 그리고 동일 세대 내에 있는 청년 농부들 또 저희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농업 노동의 60%를 여성 농민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함께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민들 차별받지 않는 농민 수당이 정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농민들의 요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도 이 농민 수당에 관련한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그런데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방금 좀 언급을 하셨는데 이 농민수당 이 조례 발의안이 좀 문제가 있나 보죠. 농가 단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전라남도가 꺼내놓은 그 조례 발의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고 문제점은 어떤 건 무엇인가요? 네, 동안에 이제 수차례 아마도 이제 농민단체를 포함해서 저희 정의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모든 농민들한테 이거를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도청과의 어떤 실무 협의에서도 그런 안이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라남도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전혀 다른 안으로 지금 후퇴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 우리나라 농업 정책이 농가 세대주 중심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동안에.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여성 농민들을 농업 주체로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농민수당에서는 뭔가 좀 새롭게 변화가 와야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농업 경영체의 경영주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정책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네. 여성 농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 네, 이것은 이제 실은 농민수당이라고 하기보다는 농가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구 중심으로 이 돈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 농민이면 사람, 농사를 짓는 농민, 사람 중심으로 수당이 지급돼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안을 좀 발의를 하셨죠. 의원님께서 그 발의하신 조례안에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지금 이제 크게 지금 세 군데에서 조례가 나오다 보니까 네. 아까 이제 표현하신 것처럼 약간의 이제 혼돈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 세 가지를 조금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도에서 발의된 조례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급 대상에 있어서의 경영주 중심이고 실은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정의당에서 발의한 안은 지급 대상을 농민 개개인으로 하되
세대 구성원 등들에 대해서 지급 총액을 차등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월 10만 원을 조례에 명시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임의로 어떤 지급액을 조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농민단체에서 도민 발의로 해서 조례된 조례안에도 지급 대상을 이제 농민 개개인으로 하되 네. 지급 금액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수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자라는 것으로 지금 세 가지가 제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조만간 있을 예정입니까? 아마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네. 이제 그 농민단체에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이러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세 가지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충분히 그 3자가족권 검토를 하고 오히려 그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이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라든가 지급 금액, 지급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저는 좀 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대한 제도적 방안 이것도 좀 이번 기회에 좀 튼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제대로 이번에 잘 만들어서 농민들이 네. 어느 정도 시름을 덜 수 있는 그런 좀 합리적인 그런 농민 수당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의회 정의당 소속 최현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남도의 아름다움을 귀로 느끼는 시간이죠. 아름다운 남도. 오늘도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더위의 기세가 꺾였다고 봐야죠. 예, 뭐 달력 보니까 이 방송 시작하면서 처서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말 그대로 더위를 처분한다는 게 이제 처서 아니겠습니까? 매섭던 모기의 입도 이제 비뚤어진다는 그런 이제 처서. 폭염을 쫓는 비까지 내려가지고 한결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예, 네. 하늘도 더욱 높아졌고 가을 과일도 단단하게 또 당도를 뭐 더해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나들이 가는 발걸음도 좀 한여름보다는 가벼워진 때가 요즘인데요. 예.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여름 휴가도 이제 막바지죠. 아니면 사실상 이제 끝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가족끼리 가면은 더 좋은 또 연인과 함께 가도 좋은 이 소금의 섬, 소금 천일염의 섬. 신안 비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비금도 이 소금의 섬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소금 생각을 하면 보통 이 증도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안 증도의 태평염전 때문에 그렇죠. 네. 단일 면적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 염전이 태평염전입니다. 또 소금 창고가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또 지금 뭐 소금 박물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증도가 최근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갯벌 천일염이 처음 생산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시발지라고 하죠. 네네. 이 시발지는 비금도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일염이 시작이 된 게 광복 직후입니다. 8.15 광복 직후인데 그 전에는 바닷물을 가마솥에다 부어가지고 장작불로 끓이고 증발시켜서 만든 소금 자염이라고 합니다. 이 자염을 생산했는데 박삼만이라는 분이 평양에서 천일염 생산 기술을 배워 와가지고 손봉훈이라는 분하고 함께 이제 여기 비금도에다 염전을 조성한 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첫 염전이 바로 이제 비금도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좀 더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당시 지게로 돌과 흙을 옮기고 또 갯벌을 막아서 해방 직후인 1946년 3월에 여기 비금도 수림리 앞 갯벌에다 이제 염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네. 구림염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구림염전이 우리나라의 시조염전, 뭐 1호 염전이고요. 이렇게 천일염 생산이 성공을 하자 그동안 뒷짐만 지고 지켜보고 있던 주민들도 이제 팔을 걷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이 비금도 주민 450세대가 염전 조합을 결성을 하고 100헥타르 그러니까 30만 평 정도의 염전을 조성을 했죠. 이게 이제 대동염전인데 지금은 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비금도에서 시작된 천일염 생산이 또 인근 섬으로 예. 서남해안 전역으로 확산됐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예. 섬 주민들의 생활도 큰 변화를 좀 가져왔겠네요. 그렇죠. 뭐 올해는
요즘 정말로 뭐 천일염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한데요. 네. 근데 당시만 해도 소금값, 그럼 이제 금값이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금값이었냐? 연부들의 지갑이 이 소금을 생산하는 연부들의 지갑에 뭐 실밥이 터질 정도였다. 돈이 많아서. 예. 네. 그리고 뭐 비금도 그러면 어떤 느낌이 이제 뭐 쇠금, 날비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네. 이 돈이 날아다닌다는 말까지 뭐 나왔을 정도로 그렇게 지역 경제가 활력을 띄웠고요. 이렇게 비금도를 또 신안 일대를 천일염의 고장으로 만든 사람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박삼만이거든요. 네. 비금도의 관문인 가산선착장에 가시면은 이 섬의 상징인 독수리 조형물, 그러니까 섬의 이 비금도의 생김새, 섬의 생김새가 나는 새를 닮았다 해서 한자로는 날 비자에다 새 금자를 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금도라고 하는데 새의 우두머리격인 이 독수리 조형물을 세워놨거든요. 이 독수리 조형물과 함께 이 비금도 가산선착장에 수차를 돌리고 있는 이 고 박삼만 선생의 동상이 서 있는데 이런 천일염 생산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 신안의 또 일부 섬들이 다리로 연결이 돼서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차를 타고 예. 소금의 섬 이 비금도는 어떻습니까? 배를 타고 갑니까? 예, 배를 타고 갑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4월에 천사대교가 개통이 됐죠. 그러면서 신안의 많은 섬들 뭐 자동차를 타고 드나드는데 비금도는 여전히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배편 정말 많습니다. 네. 하루에 뭐 20번 이상 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목포항에서 하루 4번 흑산 홍도로 가는 쾌속선이 있는데 이걸 타시면은 1시간 만에 중간에 내리는 곳이 이제 비금도고요. 네. 또 목포 북항에서도 배가 갑니다. 이 북항에서 타시면은 안좌 읍동을 들러가지고 비금도로 가는 배 4번 있고요. 또 얘기했던 이제 천사대교를 건너서 만나는 신안 암태도의 남강선착장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암태도 남강선착장에서는 하루에 16번 배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16번 배가 들어가는데 마지막 배가 이 막배가 밤 10시에 들어갑니다. 밤 10시에도 들어가고 또 비금도에서는 밤 10시 50분에도 나오고요. 이렇게 야간 운행까지 배가 밤에까지 다니고 있는 곳이 또 비금도입니다. 네, 이렇게 배들이 많이 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또 경제 활동도 굉장히 왕성하다. 사람도 예. 많이 다니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먹고 묵을 것도 좀 넉넉할 것 같다는 예, 생각도 그렇습니다. 듭니다. 먹고 자는 문제도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건져낸 이 싱싱한 해산물들 재료로 한 뭐 회도 있고 매운탕도 있고 뭐 여러 이런 음식점들 많이 있고요. 뭐 잠잘 곳 같은 경우도 가서 보시면은 한옥 민박에서부터 유럽풍의 펜션까지 정말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또 갯바위 낚시 포인트도 네. 이 섬에 정말 많고요. 후리질 체험도 가능한 곳이 또 여기 섬 비금도고 그렇습니다. 네, 하시는 말씀들이 다 이해는 되는데 후리질 체험이라는 말은 어떤 건지 궁금해지네요.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전통의 이제 고기잡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썰물 때 물이 빠졌을 때 그물을 펴들고 고기를 몰아서 잡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여러 명이 함께 이제 바다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요. 이렇게 한 뭐 20m, 30m나 되는 그물에 양쪽 끝을 펼치고 물이 빠지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고기를 몰아서 나오는 뭐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그물을 펼쳐가지고 나오면 미처 바다로 돌아가지 못한 이 도다리나 숭어, 꽃게, 뭐 새우 이런 것들 이 계절에 이 여름에 가시면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이렇게 걸려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민박집이나 펜션이나 이런 데 이제 후리 그물들을 갖추고 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빌려가지고 후리질 체험까지 해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 여행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가족끼리 가서 이런 체험하면 되게 즐겁고 함께 또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면 후리질 체험은 어디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비금도 가시면은 해변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명사심리 해변이 있고 비금 명사심리입니다. 네. 또 원평 해변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데 보니까 경사 정말 완만하고 또 백사장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모래도 발자국이 남지 않을 정도로 정말 단단한 그런 이제 떡 모래밭인데 여기가 후리질 장소로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모래가 단단하다 보니까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자동차를 타고 달려도 될 정도로 정말 모래 단단합니다. 이 자동차를 타고 해변을 달리는 이런 백사장의 질주 체험까지도 상당히 좀 흥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동차를 타고 백사장을 달린다. 머릿속으로 그 풍광이 상상이 되는데 예. 영화 속의 한 장면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차를 타고 백사장 달리는 것을 보고 직접 한번 해봤는데요. 네. 영화라도 찍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 받았고요. 또 해변 한쪽에 특히 이제 명사심리 같은 경우 한쪽에 보시면은 이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있는데 이
이 풍력 발전기하고 어우러진 해변 모습도 이국적이고요. 네. 또 풍력 발전기를 배경으로 이 모래사장, 이 백사장을 걷는 이 모습도 한편의 화보, 사진 네. 작품으로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곳이고요. 또 여기 해변 같은 경우 보면은 해 지는 풍광도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는 물론 이 하늘도 또 구름도 바다도 온통 이제 시뻘겋게 달아오르던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 사람까지도 시뻘겋게 이제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특히 요즘에 해넘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노을과 일몰 풍경까지도 여기서 감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그 비금도의 명사십리 그리고 원평 해변이 굉장히 낭만적일 것 같은데요. 예. 그 밖에 또 비금도에서 볼만한 게 있습니까? 비금도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 가보셨겠습니다만은 또 소문을 들으셨겠습니다만 하트 해변이라고 있습니다. 네. 하트 해변. 예전에는 한우넘 해변, 한우넘 해수욕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 이 모래사장이 하트를 이루고요. 또 바닷물이 드는 밀물 때는 이 바닷물도 하트 모양이 완성이 되는데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면은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사랑이 깊어지고요. 네. 혼자서 가더라도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그런 또 하트 해변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닷물이 꽉 찬 이 밀물때 보면은 더더욱 아름답고 또 바닷물이 짙푸르고 해변도 이 산과 섬에 둘러싸여서 정말 아늑하고요. 이 해변을 끼고 돌아가는 길까지도 하트 모양으로 정말 예쁜 그런 하트 해변이 있습니다. 여기 하트 해변이 있고 앞서 노을을 말씀드렸는데 이 하트 해변의 노을도 정말 장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트 모양의 든 바닷물이 온통 이제 붉은 빛으로 변하면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붉게 그렇게 이제 물드는데 이런 모습을 함께하고 있으면 또 연인과 함께 본다면은 서로의 마음 속에 영원한 내 사람으로 그렇게 새겨지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친구 간의 우정도 더더욱 깊어질 것 같고요. 네, 하트 해변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도 또 위에서 이렇게 조망을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훨씬 멋있죠. 그래서 이제 하트 해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따로 있습니다. 전망대도 네. 있는데 이 하트 모양의 조형물도 세워져 있는 이제 그런 포토존입니다. 여행객들 보면은 대부분 여기 전망대에서 하트 해변을 황 PD 말씀하신 대로 내려다보면서 네. 너도 나도 이제 이렇게 팔을 양쪽으로 펼쳐서 하트 모양 만들고 또 손으로 하트 모양 그리면서 그렇게 기념사진들 많이 찍고 계시더라고요. 네, 상상이 되는데요. 예. 이 하트 해변 말고 또 눈여겨볼 만한 곳이 있습니까? 하트 해변에서 가까운 데에 우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바람막용 돌담 이걸 이제 우실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촌 마을의 돌담과 우실이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을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선왕산 또 그림산 높이야 200m 이쪽 저쪽입니다만 이 선왕산과 그림산에 올라도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촌 마을 뒷산이면서 하트 해변에서 이어지는 이 선왕산에서 또 능선을 따라서 그림산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거리가 한 5km 남짓됩니다. 이 산길이. 그러니까 산의 섬치고는 저기 섬의 산치고는 꽤나 긴 그런 코스인데 발 아래로 펼쳐지는 다도의 풍광 한 폭의 그림 같고요. 등산로도 아주 잘 다듬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위산인 떡매산도 있는데 여기 올라가시면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비금도의 염전 한눈에 내려다볼 수가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둑기사 이세돌 이 비금도 출신입니다. 이세돌의 바둑기념관도 여기 비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정말 꼭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예, 꼭 한번 가보십시오. 네, 오늘은 천일염전이 처음 만들어졌고 또 하트 해변까지 만날 수 있는 섬 신암 비금도로 가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24절기 중 14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처서입니다. 처서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엎여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오면서 더위가 그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의미인데요. 그에 맞게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아침 기온과 저녁 기온이 24도 안팎을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여전히 30도가량을 보이며 덥습니다.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6도, 습도는 85%입니다. 사암로 송정 고가도로에서 아리랑 고개 방향 가장자리 차로 막고 정기 관련 공사 중입니다. 상무대로 서천교차로에서 공항 입구 사거리 방향 길게 정체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진대로 무역회관에서 개수 사거리 방향으로 정체 심한 상태이고요.
필문대로 조선대 입구 사거리에서 지산 사거리 방향 양방향으로 신호 2번 필요합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은집 화정 골드 클래스.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8월 리미티드 디젤 출시기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260만 원 할인.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염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8월 오픈 예정.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건설.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서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야기들을 현장감 있게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 그리고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 MBC 홈페이지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 들어오셔서 참여하기에 글을 남겨주시면요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황동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최상혁 그리고 진행의 황동현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호텔에 투자했어? 언제나 당신의 아이미어 에너지 투자했어? GS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대한민국에는 5천만 개의 방송국이 있습니다. SNS라는 방송국. 무심코 올린 글과 정보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상대를 비방하는 글은 피하죠. 정확한 뉴스인지 꼭 체크해봐요. SNS는 또 하나의 미디어. 당신의 SNS는 온에어 가능합니까?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1차로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사 배종문입니다. 음식은 첫 번째 눈으로도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당이라는 게 단순히 음식만 먹는 곳이 아니라 조금은 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많이 이렇게 접목시키고자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간단하지만 맛있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 어렵다고 The Simple But Delicious가 저는 제 요리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외식업계에 제 색깔이 들어갈 수 있는 레스토랑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광주 MBC는 인생 코스를 디자인하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무등산 사랑환경대학이 제49기 무등산 해설사 기본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무등산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적, 지질, 무돌길 탐구에 대한 이론과 야외 실무 교육으로 진행되며 수료생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무등산 사랑운동, 해설,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홈페이지와 광주전화 5282-1187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행사는 광주 MBC,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광주 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